엄마는 남의 속도 모르고 계속 병원에 가자고 했다. 외출을 하려면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증상이 아니었다. 엄마가 자꾸 재촉하자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 간신히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엄마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다. 임신인가요? 엄마의 첫 질문. 임신이 아니었다. 엄마는 임신도 아닌데 왜 생리가 없냐며 걱정했다. 결혼 생활 3년 차. 결혼 전에는 한 번도 거르지 않던 생리를 그 해에는 1년에 3번 했다. 2달째 생리가 없다고 하자 엄마는 임신인 줄 알았나 보다. 당장 병원에 가자는 걸 아니라고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간 것. 잘 본다는 산부인과만 3곳을 다녔다. 3번의 소변 검사, 초음파, 상담. 이것저것 검사를 했으니 의사들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 낙담한 엄마를 보자 짜증도 나고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임신 아니라고 임신할 짓을 해야 임신이 되지. 남편은 부부관계를 못한다고 1년에 많이 해야 5번 할까 말까라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남자는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생각나는 법이라며 엄마가 자꾸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야. 귀찮다는 듯 대답하고 급히 대화를 마무리했다. 얼마 뒤 엄마는 한약을 지어 찾아왔다. 엄마가 안방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주방에 있었다. 지어온 한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시아버지는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다가 말을 안 듣자 시어머니를 때렸다. 지켜보고 있다가 당황하고 놀란 엄마에게 시아버지는 소주를 권했다. 엄마는 술을 안 마신다고 거절하고 아침 저녁으로 데워 먹이라며 약을 놓고 돌아갔다. 보약이라며 아침 저녁으로 데워주자 남편은 신나서 잘 받아 마셨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엄청 못마땅한 표정으로 남편을 쏘아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며 빙신, 그게 무슨 약인 줄 알고 그렇게 조아라 처먹냐. 그날로 남편은 약을 먹지 않았고 엄마에겐 다 먹었다고 했지만 엄마가 지어온 약을 그렇게 반을 버렸다. 남편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병원에 가보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가지 않았다. TV를 보는데 스쿼트가 하체에 좋다고 하길래 저녁마다 100개씩 하도록 시켰지만 그것도 힘들다고 한 달을 채 못하고 그만두었다. 남편이 부부관계를 못하는데 아이는 어떻게 낳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거다. 매달 병원에 가서 과배란 주사를 맞았다. 생리가 끝날 때쯤 병원에 가고 배란일이 다가올 때쯤 다시 병원에 간다. 이때는 이틀에 1번, 일주일 동안 3번 정도 주사를 맞는다. 주사를 맞고 초음파로 난포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며 의사가 날짜를 잡아줬다. 그날이 되면 남편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렸고 번번이 어렵게 잡아온 날을 그냥 넘겼다. 그러면 나는 또 한 달을 병원에 다니며 준비해야 했다. 1년 정도 이런 일은 반복됐다. 나는 힘들고 지쳤다. 내가 힘들어하자 의사는 산모 나이가 아직 많은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다가 정 안 되면 인공수정을 하자고 했다. 엄마가 한약까지 지어와서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마치 내가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저것 증명도 안 된 것들을 먹이기 시작했다. 그것 중 최악은 고구마 순 삶은 물, 시커멓고 풋내나는 그냥 물이었다.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행동하는 남편이 더 꼴보기 싫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자를 불구자라고 했다. 동네에 밤마다 우는 소리가 나는 집이 있는데 남편이 잘 못하면서 밤마다 여자를 잡고 있으니 여자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 밤 운다는 것이다. 우리 집에 있는 당신 아들은 안 보이는 것인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큰아이가 찾아왔다. 임신 5주차. 심장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다.
남편은 아이 성별을 물었다. 이건 또 무슨... 나보다 늦게 결혼을 했지만 딸을 두고 있던 시동생이 임신 5주면 아이 성별을 알 수 있다고 했단다. 심장밖에 없는 아이에게 성별이라니. 초음파 사진을 보여줘도 남편은 의심을 했다. 성별이 왜 중요할까? 아이가 왔다는 것, 지금 심장 소리가 건강하다는 것, 이것만 확인해도 충분한데 마치 의사에게 듣고 와서 내가 숨기는 것처럼 나를 추궁했다. 한 번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어디서 점을 보고 왔다며 내가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도 했다. 남편은 국이 있어도 찌개가 있어야 밥을 먹었다. 반찬은 최소 8가지 이상.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면 꼬박 2시간을 주방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어야 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서 아토피로 고생할까봐 먹는 걸 항상 조심했다. 아토피가 생긴다는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 커피도 탄산음료도 심지어 우유까지도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가스불. 양수가 데워지면 아토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더운 여름, 게다가 가스불 앞에서 2시간. 후다닥 아무리 빨리 해치운다 해도 내내 마음에 걸렸다. 내가 종종거리며 음식 준비를 해도 시어머니는 주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저녁에 노인정에서 집에 돌아오면 고수톱을 쳐서 따왔다는 10원짜리 세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다.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위한 임산부 기체조 교실이 있었다. 일주일에 2번. 여기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은 눈치 보지 않고 외출을 했다. 아침 먹고 정리하고 버스 타러 대문을 나서면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체조를 하고 임산부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수영장에 다녔다. 우리가 가는 시간엔 수영장에서 레인 하나를 통으로 비워주었다. 수영장에 다녀온 날은 더위가 있어도 더운 것 같지 않았다. 수영장에서 놀다가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저녁을 먹으러 가도 나는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가서 저녁을 했다. 자꾸 배가 뭉쳤다. 배가 뭉칠 때는 순식간에 배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숨을 쉴 수 없었다. 자리에 주저앉거나 누워서 가만히 심호흡을 하면 나아지곤 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만 유독 자주 심하게 배가 뭉쳤다. 기체조가 끝나고 수영장에 들러 시간을 보내다가 버스에서 내려 골목에 들어서 모퉁이를 돌면 파란 대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대문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 임신 6개월, 임산부의 공황 발작. 남편에게 얘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래도 뱃속의 아기가 위로가 되었다. 한 번은 밤에 자는데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났다.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도 싫은데 소리가 멈추질 않았다. 겨우 눈을 뜨고 창문을 보니까 까만 중정모를 쓴 남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피곤해서 그냥 다시 잠이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하지만 그때 아이나 내가 잘못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통서까지도 내 아이의 성별이 궁금했나 보다. 병원에서 아빠 쪽인 것 같다는 힌트를 얻어 출산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와 동서와 점심을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숟가락을 든 채로 동서는 얼음이 되었다. 나랑 동갑인데도 생각은 참 옛날 사람처럼 후져 보였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모두의 눈치를 보며 신경 써야 하는 날들은 계속되었다. 배가 하도 커서 6개월부터 만삭이냐는 소리를 들었고 쌍둥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운전하다 놀라 운전대에 부딪힐 수 있으니 위험하다는 신박한 논리에 버스를 타고 다녔다. 반찬이 부실하다는 타박을 들었고 엄마는 임신한 딸이 음식을 못해 눈치를 볼까봐 김치까지 해다 달랐다. 그것도 모르는 남편은 자기 엄마가 힘든데 김치까지 새로 했다며 나를 나무랐다. 사람들이 이상했다.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우선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서 기르는 것에 집중했다.
뱃속에 있을 때는 얼굴도 한 번 못 보던 이 아이가 마냥 이뻤다. 기체조도 열심히 했고 당연히 자연분만을 할 줄 알았던 의사와 나. 24시간 진통을 하고도 아이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를 반복했다. 결국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 신생아실에 아이를 두기 싫었다. 씻기기만 간호사에게 맡기고 항상 내 옆에 있었다. 아이를 낳고 다음 날이 제사였다. 내가 병원에 누워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남편 편에 돈을 보냈다. 얼른 돌아와서 아이를 봤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늦은 밤에야 빈손으로 돌아왔다. 엄마가 산후조리 해준다는 걸 남편은 자기가 하겠다며 나를 시집으로 데려왔다. 방이 냉골이었다. 기름이 없는데 돈이 없어 채우질 않았단다. 12월. 아이를 낳았다며 여기저기서 받은 축하금으로 급히 기름을 채워 넣었다. 상황이 이래도 나는 이혼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